잃어버린 조각의 이름. 비 내리는 어느 날 저녁 작은 중소기업 사장의 딸 유나는 아버지의 다급한 심부름으로 호텔 스위트룸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인사불성이 된 채 소파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대기업의 후계자 준호는 유나의 의붓동생 윤미의 교활한 함정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기에 휩싸인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유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유나는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아버지 민식은 가문에 수치라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결국 아들 용민을 낳자마자 유나는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해외 유학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품 안의 아이를 단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유나가 떠난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의붓동생 윤미였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소중히 간직하던 목걸이를 몰래 훔쳐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준호가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주었던 특별한 징표였습니다. 윤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갓 태어난 용민을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꾸며 준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윤미가 들고 있는 목걸이를 보고 그녀를 어린 시절의 생명의 은인이라 확신했습니다. 비록 윤미에게서 어떠한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아이라고 믿게 된 용민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정성껏 보살폈으나 정작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윤미에게는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러 귀국한 유나는 우연히 들른 공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혼자 앉아있는 아이를 본 순간 유나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감정이 울컥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신분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석에 이끌리듯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용민은 처음 본 유나를 마치 친엄마처럼 따르며 곁바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준호는 평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던 아들이 낯선 여자에게 안기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묘한 이끌림과 호기심을 느끼며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유나를 용민의 개인 유아 교사로 채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경미. 유나와 용민은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매일매일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용민은 유나의 품 안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고 준호 역시 퇴근 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준호는 시간이 갈수록 차가운 윤미보다 따뜻한 유나에게 점점 더 마음이 기울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윤미는 유나가 나타난 이후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택 복도에서 유나를 가로막고 날선 독서를 내뱉으며 당장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윤미의 차가운 눈빛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윤미의 수상한 행동과 용민이 유나를 닮았다는 생각에 의구심을 품은 준호는 마침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서류 봉투 안에는 용민과 유나가 친모자 관계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준호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거짓으로 자신을 속여온 윤미를 차갑게 대면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마침내 유나는 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준호는 지난 세월 동안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사과하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 유나는 용민을 꼭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